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은 통증이나 피로를 쉽게 느끼는 부위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앉은 자세로 있는 직장인이나 학생의 경우에는 디스크가 압박을 받게 되다 보니 목 디스크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기 치료가 중요한 목 디스크에 대해 전주 우리병원 김재엽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통증을 유발하는 목 디스크,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와 일자목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목 디스크인데요.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 디스크 환자도 늘어났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요즘 최근 5년, 5, 6년 기록을 보면 목 디스크 환자가 약 2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그 스마트폰 중독자가 뭐 4명에 1명꼴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하루에 뭐 7시간 이상씩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자 수와 그리고 그 지역 인구 수에 대한 비율을 유병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 요통에 비해 경부통에 대한 유병률 연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인 인구에서 약 60% 정도는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경부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그 목 디스크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절반 이상이네요. 목 디스크를 이야기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일자목인데요. 일자목이랑 목 디스크의 관계는 어떤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관계가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일자목이라는 것을 알아보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아이가 뱃속에서 구부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목을 가누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을 쳐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목에 C자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목이 C자형이 생기면 등 쪽이나 허리 쪽에 이제 다시 역C자형으로 이렇게 곡선이 거기에 맞게끔 부드러운 그 활 모양으로 곡선이 생기면서 우리가 직립보행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강인한 쇠파이프보다는 용수철처럼 약간 이렇게 그 곡선이 있는 것들이 충격 흡수에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곡선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뻣뻣하게 쇠파이프처럼 일자가 되는 것을 일자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C자여야 하는 게 이렇게 일직선일 때 일자목인 건데 일자목이 안 좋다 하는 말은 뭐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왜 안 좋은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드러운 곡선이 이어야 되는 게 일자목이 되면 일단 용수철을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 흡수 기능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건강한 반응을 하는 거를 건강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충격 후에 복원력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목이 되면 그런 그 균형이 깨지게 되죠. 우리가 C자형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이 있을 때는 이제 어느 한쪽은 근육이 좀 늘어나 있고 한쪽은 이완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근육이나 인대의 구조에서도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자목이 되면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목 통증뿐만이 아니라 두통이나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이명 그리고 이 그 목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삼킬 때 이물감 같은 거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마지막으로 목에서 곡선이 변하면 그 아래쪽으로 흉추나 허리에도 곡선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직립보행할 때 자세가 좀 틀어진다든지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에서 시작한 게 허리 곡선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목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통증을 느끼기도 하나요? 일단
우리가 목이 허리나 등 쪽하고 전혀 별개의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이어져 이어져 있죠. 있으니까요. 같은 건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만 있어도 심한 분들은 두통이 짜근짜근 아프고 신경 써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게 정말로 신경이 머리까지 이어져서 아픈 거냐 하면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목에 그런 일자목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그 등이나 허리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추할 수 있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아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령 목 디스크가 있으면 공식처럼 허리가 아프다. 네.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허리가 안 좋으면 일어날 때 다리를 잡고 일어난다든지 아이고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깨가 아프다든지, 또 어깨 쪽이 안 좋으면 허리 쪽에 힘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네.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으면 허리 쪽 통증까지 같이 동반한다고 아주 드물게 목 디스크가 있을 때 허리가 같이 증상이 있다가 목 디스크를 수술했더니 허리 통증이 사라지더라 하는 그런 드문 보고들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좀 별개의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자목이 왜 생기는지 또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숙여서 오랜 시간 공부하고 하잖아요. 예. 이게 일자목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물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초두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듯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7시간 이상씩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숙이고 그 자세로 오래 하다 보면 디스크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디스크가 잘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에 공부가 이렇게 디스크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느냐는 한마디로 입증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하지만 기여인재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일자목이 일회성 충격으로 오는 경우는 교통사고 직후에 네. 우리가 우리가 이제 방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충격을 받고 나면 목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컴퓨터 세대라고 해서 모니터를 장기간 보고 있으면 일자목을 지나서 이제 거북목처럼 이렇게 네. 변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일자목이 오는 거는 만성적인 직업 습관이나 작업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는 설명을 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청소년들에게도 일자목이 많이 발견이 되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목에는 교감신경이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놀랐을 때나 위급할 때 발동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일종의 빨간분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발동이 되면 혈압도 올라가고 근육도 일단은 경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히 혈액순환도 좀 떨어지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긴장 이런 것들도 목을 뻣뻣하게 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일자목이 생긴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자목이 생겼을 때요. 일자목이 있다고 목 디스크를 꼭 의심해 봐야 하는 건가요? 제 임상 경험으로 보면 우리가 가령 허리 예를 들어보면 허리가 성인이 멀쩡하시던 성인분이 갑자기 허리가 틀어졌다 하면 대부분 디스크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목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성적인 작업 습관이라든지 개인적인 무슨 작업 자세, 그다음에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목 디스크가 일자목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하기 때문에 네. 목 디스크로 인해서 일자목이 되는 경우가 허리처럼 무슨 이렇게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틀어졌다. 거기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목 디스크가 있으면 물론 또 일자목이 됩니다. 근데 일자목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저건 다 목 디스크다 네. 해가지고 진단을 하고 그렇게 섣불리 판단을 하는 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 디스크로 진단받는 사람 중에 경성 디스크로 진단받는 사람들이 있던데 예. 이 경성 디스크는 뭔가요? 우리가 이제 경성연성이라고 해서
허리에는 대부분 그렇게 붙이지는 않는데 네. 목에는 경성, 연성을 자주 구분을 합니다. 예, 경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단단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물론 허리 디스크에도 물론 경성 디스크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디스크가 튀어나온 지 오래되면 그 표면에 칼슘이 침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말고 목에는 그 허리와는 다르게 좀 허리 관절하고는 좀 다른 디스크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허리는 그 디스크 뒤에 후관절이라는 관절이 있어서 그 지탱을 하고 있는데 목은 그 구추관절이라고 해서 웅코버테브랄 조인트라고 하는 관절이 있습니다. 이 관절의 그 형태나 역할까지는 전문의가 아니시니까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관절이 두꺼워지면 이 팔로 나가는 그 목신경이 그 아래서 잘 눌리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신경을 누르는 건 말랑말랑한 디스크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관절 구조에 단단한 뼈가 누르게 되면 그걸 경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말랑말랑한 그 디스크, 그게 신경을 누르면 연성 디스크라고 하게 되는데요. 경성과 연성은 아무래도 성향이 좀 틀리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조금 틀리고 그다음에 예후도 조금 틀리게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요즘에는 현대인의 스마트폰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작업 환경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거를 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중간에 운동을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하고 또 하나는 목은 그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하게 반응해서 항상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적당한 운동과 항상 그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지만 건강한 운동과 그 식습관을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목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재엽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